굴 돌아들어서 금난굴이라는 데를 돌아 들어가서 무엇을 봅니까? 총석정에 올라하니.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렇죠. 여정 어딥니까? 총석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자, 총석정에 오르니. 배곡루 남원기둥 담안내에 서 있고요. 그랬습니다. 자, 배곡루라고 하면 뭐냐면요,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곡루의 남은기둥이라고 하면 옥황상제가 사는 그 누각에 기둥 4개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 어떻게 바다 위에 둥둥 떠 있겠어요. 그렇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죠. 바다가 이렇게 바닷물이 흐릅니다. 그림이 좀 어색합니다만 바닷물이 흐르고 여기 절벽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다에. 그렇지. 근데 이게 너무 아름답고 규격이 서로 일치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저거는 어떤 건물의 남은 기둥인데 저런 아름다운 기둥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옥황상제가 사는 배곡루 정도 되지 않고는 저런 기둥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총석정에 올라서 바다를 딱 바라보니까 이렇게 4개 절벽이 있어. 저것은 분명 기둥. 그런데 어떤 건물의 기둥이었을까? 그렇지. 저 정도 아름다우려면 옥황상제가 사는 곳 배곡루 정도는 돼야 될걸. 배곡루에 남은 기둥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곡루에 남은 기둥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공슈의 정리인가? 너무나 멋져. 그래서 공슈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장입니다. 명장. 그렇지. 명장. 그러니까 장인해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의 성령, 멋진 솜씨냐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가 귀부로 다듬었는가? 귀신의 도끼? 귀신의 도끼입니다. 신의 도끼로 다듬었느냐?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명장이가 그 공장이가 만들었느냐? 아니면 귀신의 도끼로 신령스러운 도끼로 다듬어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느냐? 감탄하고 있는 거죠. 구타야 구태여 6면은 6면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기둥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6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대강 6면체의 기둥 그 절벽이더라 이런 얘기지요. 그죠? 구태 6면은 무엇을 상토 떤 거, 무엇을 본떠서 6면으로 만들어 놓았을까? 고성을 난도 만들고 3.1% 찾아가니 여정 하나 끝났죠.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갔다고요? 총석정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남은 기둥 4개를 보았습니다. 그 남은 기둥 4개는 어떤 기둥이에요? 그냥 바다에 둥실둥실 떠 있는 건 아니고 밑에 박혀 있겠지. 바다에 떠 보이는 것과 같은 절벽 4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절벽. 그것은 육면체로 되어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더라 감탄 정도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고성을 난도 만들고 고성은 지나칩니다. 3.1%로 찾아가니 3.1%라는 곳을 찾아갔어요. 자, 여정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3.1% 여정 3.1%로 들어갔습니다. 찾아가니 단셔는 완연한데 붉은 글씨는 뚜렷한데. 자, 여기서 붉은 글씨란 건 뭐냐 도대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영랑도 남석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한자로 돼 있었겠죠. 영랑의 무리들은 남쪽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요, 3.1%에 어떤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글씨가 한자가 띡띡띡띡띡 써 있는데 영랑의 무리들은 남쪽으로 간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글씨는 완연한데 샤셔는 어디 갔느냐? 자, 여기서 샤셔는 누구냐 하면 말이죠, 영랑의 무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랑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남랑이라는 사람, 그지? 그 다음에 안상, 그 다음에 술랑 이라는 4명이 화랑입니다. 이 4명의 화랑이 우두머리들일 것 같아요. 장교급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야. 신분이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3.1%에 와서 놀다가 바위에다가 영랑의 무리들 나머지 셋 함께 남쪽으로 간다라는 글귀를 남기고 사라져서 안 나타납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사람이 거기다 이렇게 낙서해가지고 복귀는 남쪽으로 간대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어떤 새끼야 이거 지저분한 새끼 막 이렇게 욕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에 너무나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 글씨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신선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다 가면 그곳은 신선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된 겁니다. 자, 4명의 신선은 어디로 갔느냐? 사흘 머문 후에 그 영랑의 무리들이 여기에 사흘 동안 머문 후에 어디 갔다 머물고 특이하죠? 여기 사흘 머문다고 그랬어요. 사흘이 며칠이요? 3일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3일 머물고 가서 이 동네가 3.1%가 됐나? 이런 궁금증을 또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후에 어디가 또 머물고 어디로 또 가서 머물렀을까? 선유담 영랑호 거기 나가 있는가? 선유담이나 영랑호 그쪽에 가 있나?
청간정 망경대 몇 곳에 앉았던 곳 청간정 망경댕 이런 곳으로 가서 머물다가 뭐 그랬을까라고 추리를 해보는 거죠. 자,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네요. 고성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3일포가 여정이 됐습니다. 3일포를 찾아가니까 뭘 봤어요? 그렇죠. 붉은 글씨 단서는 완연한데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아쉬워하는 거야? 4명의 신선은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기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선은 어디로 갔느냐? 여기 사흘 동안 머문 후에 어디서 또 머물렀을까? 선유담 영랑호 그런 곳에 가 있었을까? 청간정 망경대 그런 곳에 갔었을까? 아, 보고 싶어요. 쫓고 싶어요. 사선의 무리들이여.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총석정에 가서 돌기둥 4개 떡 있는 거 보고 와, 이건 옥황상제의 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얘기해놓고 감탄, 아름다움의 감탄. 3일포로 가서는 그 4명의 무리가 남긴 글씨를 보면서 오, 멋져요. 쫓아가고 싶은데 어디 갔을까? 추모하고 있지요. 사선에 대한 추모 혹은 뭐 흠모, 흠모. 그죠? 그러니까 신선에 대한 여기 신선에 대한 추구가 슬슬 고개를 바닥 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이화는 발전이고 접동새 슬피 울 때 백꽃은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피 울 적에. 자, 이 부분을요. 접동새가 슬피 운다 그러니까 뭐 적적한 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앞부분에 연결해 보면요. 4명의 신선의 자취를 보았으나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나 슬퍼라고 연결을 시켜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뒷부분에서 보면 일출을 보는 그 장관하고 연결되는 것, 이 부분을 딱 떼어놓고 생각하면 그냥 접동새가 지 혼자 슬피 운다라고 보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굳이 감정이입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접동새가 슬피 울고 있구나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선생님들에 따라서 설명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정의 이입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물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슬픈 정서를 드러낼 만한 상황은 정확하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은 뭘 생각하는 거야? 앞부분에서 사선을 쫓아갔는데 못 만났지? 그렇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낙산 동반으로 낙산 동쪽 방향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의상대에 오르니. 자,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의상대 여정. 그렇지. 의상대 여정. 올라앉아서 의상대에 올라앉아서 일출을 보리라. 뭘 보고 싶어? 견문이 뭐가 되는 거야? 일출을 보겠다고. 일출 견문이 되겠죠. 견문. 일출을 보겠다고 밤중쯤에 일어나니. 밤중만 일어나니는 밤중쯤에 일어나니. 상운이 지피는 동.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상운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일출의 과정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참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섬세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잘 보세요. 상운이 지피는 등 상서로운 구름이 모여드는 등 이런 얘기죠. 구름이 모여들어. 그러니까 깜깜한데 잘 보세요. 바닷물이 있습니다. 깜깜하니까 그냥 시커매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밑에서 해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해가 이렇게 해가 2개가 아니지. 미안. 자, 밑에서 바닷물이 시커매. 근데 해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빛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떠 있던 구름이 빛을 받아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불긋불긋하게. 그렇죠. 울긋불긋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상서로운 구름이 모여드는 듯. 아직 해는 안 나왔죠. 육룡이 떠받치는 듯. 육룡이 바타난 등. 육룡이 떠받치는 듯. 이 6마리 용은 이 막 파도가 치는 것에 햇빛이 비쳐서 붉은 모습으로 막 용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여서 해가 이렇게 나올 때 밑에서 떠받쳐서 해를 쭉 올려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방금 나왔던 구름을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주변에 있는 사물이 6마리 용이 해를 떠받쳐 올리는 듯한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다에 떠날 때는 떠나다 주체가 뭐가 있어요? 해가 되겠죠. 해가 바다로부터 떠날 때는 만국이 일렁이더니. 자, 이거 잘 여러분들이 저 애국가 나올 때 요즘도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애국가 나올 때 둥둥해물과 할 때 해가 쫙 뜨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빨간 해가 쫙 솟으면서 그 주변이 막 이글이글 타올라. 아지랑이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모습. 그것이 온 세상이 일렁이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에는 구름이 모이고 육룡이 모이다가
해가 뜰 때에는 온 세상이 막 일렁거리는 거야. 해가 솟고 있는 거야. 온 세상이 일렁거려. 그렇지? 만국이 이리더니 천둥이 튀뜨니 완전히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하늘 붕 떴어요. 붕 뜨니 호발을 내려다 호발 뭐요? 가는 털입니다. 가는 털. 가는 털을 셀 수도 있을 정도다. 즉 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하다. 너무나 환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처음에는 울긋불긋 구름이 모여들고 6마리 용이 막 그 해를 떠받치는 듯하고 세상이 일렁이면서 해가 올라오더니 붕 뜨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렇죠. 온 세상이 환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가는 털을 셀 수도 있으리라. 아마도 늘 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 뉘어다. 이거 자주 나오잖아. 뉘어다. 그지? 가다 혹은 살아가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지나가는 구름 수식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구름 근처에 머물까봐 리을세라 또 붙었네. 리을세라 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뭐뭐 할까 걱정이다.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 어디에 근처? 해 근처에 머물까봐 두렵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해 근처 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이건 임금을 상징한다. 하늘에 떠 있는 달별 뭐라 그랬어요? 임금님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근처에 머물까봐 두렵다. 그렇다면 요 구절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임금에 대한 걱정. 임금에 대한 걱정. 그렇지. 그러면서 뭐야? 널구름 뭐가 되는 거야? 간신배. 자, 우국이 되겠죠. 우국. 우국 지정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자, 신선은 어디 가고? 신선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해타만 남았느냐? 해타가 뭐냐? 이거 가르침 혹은 글입니다. 원래는 가래침이에요. 이거 있죠? 가래침인데, 그러니까 침을 뱉으면 그게 그 사람의 흔적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글이나 혹은 그 사람의 남긴 가르침을 해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시선이라 그랬을 때 이게 누구냐면 이태백이에요. 이태백.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태백은 시선이라 그랬습니다. 시를 잘 듣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이태백이 남긴 것은 당연히 뭐예요? 그의 시가 되겠네요. 글. 알겠지. 그러면 뭐야? 이태백이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죽었지 뭐 어떻게 됐어요? 그의 시만 남아 있느냐?天地의 하늘과 땅 사이에 장한 기별 그 장한 소식을 자세히도 할 수 있고 자세히도 전해주었구나. 자, 여기서 장한 기별이 뭐냐 그러면 일출의 광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경. 왜? 바로 내가 뭘 봤으니까 일출의 장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쉽게 현대어로 백꽃이 지고 접동새 소리가 슬프게 들릴 때 낙산 동쪽으로 해서 의상대에 올라 앉았다. 여정. 자, 의상대에 올라 앉은 거 왜 그랬겠니? 너희들이 수학여행 가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곳은 일출을 보는 곳. 나도 여기서 일출을 보겠다고 밤중쯤 일어나서 나왔다. 너희들도 수학여행 가서 체험이 있겠지. 자, 일출의 광경을 보자서니 이런 모습이더라. 처음에는 상스러운 구름이 모이는 듯 하다가 6마리 용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해를 떠받치는 듯 하다가 그 해가 바다로부터 떠날 때는 온 세상이 일렁거리는 듯 하더니 해가 완전히 뜨니까 가는 털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온 세상이 환하더라.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네. 저 해, 임금님의 저 총명함 같은 저 해를 보니 임금님 근처에 지나가는 구름이 멈춰서 즉 간신배가 임금님을 괴롭힐까봐 걱정이 되네 살짝. 자, 그 다음에 이태백은 도대체 어디 가고 그의 시만 남아있을까? 그의 시를 옛날에 읽어봤는데 일출에 대해서 정말 멋지게 표현해 놨더군.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태백의 시에 쓰여져 있던 그 일출의 장관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태백이 정말 시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의상대에서 뭘 봤습니까? 그렇죠. 일출을 보고 처음 전반부는 뭐였어요? 의국지정. 그렇지. 임금님이 어떻다 이런 얘기 있었죠. 간신배. 그 다음에 뒷부분은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감탄은 뭐예요? 시선의 19절을 끌어오면서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뭐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감탄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들어가 볼까요? 8 본사 8. 차양 현산에 철쭉을 무늬 봐라 그랬어요. 자, 현산에서 해가 질 무렵 현산에서 철쭉꽃을 잇따라 밟으면서 철쭉꽃을 계속해서 이렇게 밟으면서 우계지륜이 자 이거 잘 보세요. 우계지륜 깃털지붕의 수레입니다. 요거는 신선이 타고 다니는 수레예요. 앞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바다로 넘어가면서 취선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죠. 그렇게 되니까 뭐야? 이제는 자기가 완전히 신선이 돼버려요. 신선이 돼버려서 자기가 타고 있는 수레는 신선이 타는 수레 우계지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물론 뭐 상류층의 수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새 깃털을 모아가지고 지붕을 만든 수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으로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선이 타고 다니는 수레, 자신이 마치 신선이 된 듯한 느낌 표현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자, 수레를 타고 경포로 가니 뭐가 나왔어? 그렇지, 경포가 바로 뭐가 됩니까? 여정. 이 부분에 여정 체크하시고 내려가니 심리빙환, 빙환이란 건 뭐냐면 얼음비단입니다. 얼음비단. 그냥 얼음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얼음덩어리. 그러니까 이 얼음덩어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경포 가보면 알 거야. 호수입니다. 호수. 그렇지. 자, 심리나 펼쳐져 있는 얼음덩어리 비단과 같은 그 얼음덩어리를 다리고 고쳐 다려. 비단이니까 다려야 되겠지. 다림질하여 장숑 우른 속에 큰 소나무 울창한 속에 실컷 펼쳐놓았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도 선생님이 그림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지요. 무슨 얘기야? 자, 소나무 숲이 있어요. 그 소나무 숲에다가 얼음덩어리처럼 맑고 깨끗한 비단을 깔아놓고 다림질을 쫙 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렇지. 호수가 만들어진 거야. 어디에? 소나무 숲 사이에. 알겠죠? 그 다음에 실컷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자들라샤 모래를 해려다 물결도 잔잔하고 모래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 즉 맑고 깨끗하다 이런 얘기네요. 고주 해람하야 외로운 배를 타고 건너가서, 해람이라고 하면요, 해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풀해자에다가 람은 닷줄람자입니다. 닷줄람. 그러니까 닷줄을 푼다는 얘기니까 배를 띄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배를 타고 가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외로운 배를 타고 가서 어디로 갔느냐?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태양이 거기로다 그랬습니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또 그림 그려볼까요? 소나무 울창한 속에 호수가 있어 얼음덩어리를 다림질해 놓은 것 같아. 얼음비단을. 배를 타고 띵띵띵띵 어디로 갔다? 정자 위에 올라 앉아서. 정자가 여기 물 위에 떠 있는 거겠지 뭐. 그렇지. 강문교 다리가 있는데 그 넘은 곁엔 뭐가 있냐면 동해바다가 있어. 오, 그렇다면 여긴 뭡니까? 호수도 볼 수 있죠. 정자를 볼 수 있죠. 뱃놀이 할 수 있죠. 동해바다를 볼 수 있죠. 아름다운 다리를 볼 수 있죠. 소나무 산림욕도 할 수 있죠. 우와. 그러니까 여기는 관광지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곳이군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한디야 이기상. 이기상이라고 하면 여긴 이쪽 가까운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수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호수는 조용하구나. 호수의 조용한 기상. 활원한다 지어 경계 저 면 쪽이잖아요. 그렇죠? 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저 멋진 넓고도 커다란 경계 경치. 이도곤 가잔대. 가잔대가 뭐예요? 갖추어진 곳. 갖추어진 곳. 갖춘 곳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엇을 갖췄다 그랬어요? 그렇지. 바다, 호수, 정자, 아름다운 정치를 갖춘 곳. 또 어디 있단 말고 너무나 멋지다 이런 얘기겠죠. 홍장고사를, 홍장의 옛 이야기를 헌사타이로다. 야단스럽다고 할 만하구나. 무슨 얘기냐면 홍장고사는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홍장고사는 홍장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이 홍장이라는 기생하고 누구의 관계냐면 감사 벼슬을 한 박신이라는 사람과의 고사입니다. 그러니까 홍장하고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박신하고 사랑을 했어. 그런데 얘가 이제 여기 떠나게 됐어요. 이곳을, 경포를 떠나게 됐어. 근데 친구들이 속인 거야. 홍장이 뭐 죽었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안타까워하는데 박신이 이제 송별식 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바로 이 경포호에서 홍장이 배를 타고 씩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하고 웃었대요. 실없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랑 얘기예요. 그렇지. 그 사랑 이야기를 야단스럽다고 할 만하구나. 이 야단스럽다라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야, 뭐 그런 시시껍절한 얘기를 이 아름다운 경치에다가 갖다 들이대니 이 자식들아,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냥 어울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아름다운 경치에 어울리는 참 풍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네요. 다음 여정은 넘어가니까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해가 질 무렵에 현산에서 철쭉꽃을 잇따라 밟으면서 신선이 탄다는 그런 수레를 타고 경포로 내려갔다. 여정. 심리나 되는 얼음덩어리 비단을 다리미로 다려서 소나무 울창한 속에다 펼쳐 놓았으니 그 호수의 물결이 잔잔하기도 하고 너무나 깨끗해서 모래를 셀 수 있을 정도더라.
외로운 배 한 척의 배를 띄워서 타고서 정자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강문교라는 다리에 넘은 저쪽에 동해 바다가 보인다. 조용하구나 이 호수의 경치, 넓고도 장쾌하구나 저 바다의 경치. 와,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다양하게 갖춰진 곳이 또 어디 있을까? 홍장의 옛 사랑 이야기가 이곳에 참으로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 법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강릉대도호, 이게 간단하죠? 강릉의 대도호, 이거 지역 명칭인 것 같아요. 강릉이라는 강릉대도호에 안경 날아가고 띵. 자, 강릉대도호에 풍속이 좋구나, 풍속이 좋구나. 절여정문이 효자, 뭐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임금의 하사한 문이 마을마다 골골이 펼쳐져 있으니, 세워져 있으니, 비옥가봉, 비옥가봉이란 건 뭐예요? 집집마다 뭘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예. 벼슬을 줄만하다 이런 얘기죠. 벼슬을 줄만한 집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태평성대를 의미합니다. 태평성대를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평성대가 지금도 있다고 할 만하구나. 간단합니다. 강릉대도호의 풍속이 너무나 좋아서 그 골골골 마을마다 임금이 내려준 그 정문이 서 있구나. 태평성대가 지금도 있다고 볼 수 있겠구나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여정은 당연히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릉이 되겠어요. 강릉에서 본 것이 뭐냐? 절여정문이 되겠습니다. 느낀 바는 뭐예요? 태평성대라는 걸 느꼈지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독특한 부분이에요. 왜 독특하냐? 정리 한번 해보면 경포에 가서는 호수, 정자, 바다를 보면서 이거에서